1. 잠재적인 적에게 베푸는 호의, 냉철한 이성과 통찰의 기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이해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이 생기기도 한다. 누군가는 나를 시기하고 누군가는 나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고 또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공격하려는 기미를 보일 때 우리는 거리감을 두거나 반격을 준비한다. 그러나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전혀 다른 지혜를 제시한다. 잠재적인 적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라고? 이는 단순한 도덕적 권유가 아니라 고도의 통찰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전략적 태도다. 악의를 먼저 감지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표정과 언행, 분위기 속에서 숨겨진 악의의 기운을 감지해낸다. 누군가의 불편한 시선, 억지로 지어낸 웃음, 이유 없는 무시와 조롱 등은 곧장 언어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말해준다. 감정은 감춰도 새어나오게 되어 있고 그 감정의 뿌리에 악의가 있다면 반드시 티가 나기 마련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강조하는 미리 알아차리는 통찰력은 타인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 관계의 맥락을 읽어내는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거나 피하려고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심리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불편함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 이미지나 평판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보수의 기술.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때로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배려, 공공연한 자리에서의 칭찬, 혹은 작은 도움의 손길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특히 상대방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런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강한 인상과 혼란을 준다. 내가 싫어하던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그 충돌은 상대의 내면에서 복잡한 감정을 유발하며 때론 그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다. 이런 관계의 전환은 일종의 심리적 우위 확보다. 상대는 나에게 악의를 품었지만 나는 그 악의를 애써 받아치지 않고 선의를 선택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쥔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산된 차분함과 인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지 호의를 가장해서는 효과가 없다. 진심처럼 보이는 정중한 태도와 일관된 친절함은 상대의 내면을 서서히 무장해제시키고 적대의 벽을 허물게 만든다. 이 기술이 강력한 이유. 왜 이처럼 호의로 적을 다루는 방식이 그토록 강력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심지어 처음엔 좋아하지 않던 사람에게 받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도덕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 부담은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존경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게다가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드는 전략은 단순히 방어 차원을 넘어 공격과 전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원래 나를 헐뜯던 사람이 내 편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충성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전의 악의를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전환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더욱 충성스럽게 만든다. 역경 속 인내, 성숙한 처세술. 이 모든 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의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상했을 때 이를 바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격받으면 반격하고 무시당하면 똑같이 무시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와 자존심을 억제하고 오랜 호흡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기회를 노린다. 그 인내는 때로는 자존심을 꺾어야만 가능하고 마음의 여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기술은 교묘하고도 강력하다. 표면적으로는 친절과 배려의 미덕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관계를 장악하기 위한 정교한 계산이 숨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를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며 결국 나 자신의 안전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적용.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빠르고 복잡하다. 조직 내 경쟁, 인간관계의 갈등, 소셜미디어 속의 평판 싸움 등 수많은 전장이 존재한다. 이런 세상에서 단순히 선의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동시에 지나치게 경계하고 공격적인 태도만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와 전략을 동시에 품은 처세술이야말로 현대인의 필수 지혜다. 어쩌면 지금 내 주변에도 나를 시기하거나 싫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무시하고 피하기보다 때로는 그들에게 조용한 호의를 베풀어보자. 그것은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방법이다. 호의는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상대방이 방심한 사이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 그 칼을 제대로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전략가다. 2. 신중함의 미덕. 솔직함은 언제나 덕이 아닐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정직과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해라. 진심은 결국 통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정직과 솔직함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쉽게 진심을 드러낸 사람은 상처받기 쉽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를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진심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한 순간에만 하라. 신중함을 잃은 솔직함은 약점으로 이용된다. 이 명언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회를 살아가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그것은 단지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아끼고 진심을 숨기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왜 진심이 때론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심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솔직함이면 왜 진심이 위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진심을 말하면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모든 사람이 선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약점을 간파하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이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조직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하자. 이 고백은 겸손하고 성찰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을 밀어내거나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불안, 후회, 약점, 감정적 반응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관계의 지렛대로 사용한다. 즉, 당신의 솔직함은 타인의 도덕 수준이나 신뢰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솔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나서는 행위일 수 있다. 이 적절한 순간의 중요성. 그렇다면 적절한 순간이란 언제일까? 그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다. 1.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진심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부담이 된다.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심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든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심리적 개방성과 관계의 깊이를 읽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 내가 충분히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진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 무장 해제다. 그것은 때로는 용기이지만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해제는 곧 지배당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관계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했을 때 그때 드러내는 진심은 상대방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한 사람이 보여주는 약함이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심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다. 3. 신중함을 잃은 솔직함. 사례로 보는 실수들. 직장에서의 예. 한 신입사원이 저는 발표가 너무 떨려요 라고 말한 후 상사는 그를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에 대한 평가를 소극적이라 규정지었다. 그 사원의 고백은 진솔함이었지만 그 결과는 불신이었다. 연애서의 예. 한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에게 자신의 과거 연애사와 상처를 털어놓는다. 그 진심은 깊은 신뢰를 표현하려는 의도였지만 상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불안정하게 여겨 관계에서 멀어졌다. 이처럼 타이밍을 잘못 선택한 진심은 관계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를 만든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기에 너무 이른 계절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땅이 얼어있다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4. 진심은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라. 진심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희소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에서 아무에게나 쉽게 진심을 보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도, 신뢰도, 영향력도 잃게 된다. 진심은 숨겨두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꺼내는 보석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바란다. 상대방이 신뢰를 증명했을 때 진심을 나눠라. 감정이 흘러넘칠 때는 오히려 입을 다물라.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먼저 보여줘라. 당신의 약점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만 드러내라. 이것은 비겁함이나 가식이 아니다. 그것은 현명함이고 자존감이며 자기보호다. 솔직함은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솔직함은 그 문을 닫고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 있다. 진심은 힘이다. 그러나 관리되어야 할 힘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진심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한 순간에만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진심을 말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인간관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 진심이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독이 될 것인지는 신중함에 달려있다. 세상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심은 당신의 판단 아래에서만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